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로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로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로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로그 iblog.com. 네, 녹음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30탄인데요. 우선은 이제 제목을 아직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가제라도 좀 달아야 되는데 오늘 좀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진행이 될 듯해서 또 30탄이고 해서 제목은 좀 추후에 다는 걸로 하고요. 제주 사회를 알기 위해서 사실 제주 이주한 사람보다 이제 제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 그리고 또 제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마 제주 사회에 대해 우리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제 기자님을 한 분 모셨고요. 그리고 제주에 새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하는 부분도 저도 처음부터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가감없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 합니다. 먼저 재민일보의 고미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는 재민일보 지금 경제부장을 맡고 있고요. 네. 1996년 입사를 해서요. 거의 모든 부서를 다 돌았어요. 문화부 시작을 해서 경제, 사회, 정치부 갔었고 다시 문화로 돌아왔다가 다시 경제로 이제 경제부 일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제주 안에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을 다 둘러봤다. 이게 진행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잘 알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눈은 좀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요즘 말씀하시는 워킹맘이고요. 8살짜리 꼬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문화부 기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문화부 기자, 또 경제부 기자로 해서 이제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고 또 청취자들이 듣기에 재미있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주 지역의 문화하고 경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지역마다 좀 고유한 문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뭐 괜당 문화라든지 그리고 삼촌이 아닌데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라든지 또 수누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다 공동체하고 연관이 있는 단어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타성 같은 게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사실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게, 저희들 스노름이라고 해서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주변 알고 있는 사람 다 일을 도와주는, 뭐 다른 지역도 품앗이나 조례 형태로 해서 많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제주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배타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배타성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 없냐면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근데 유독 제주에선 그게 부각이 되는 게 섬이라는 그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에 오실 땐 제주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라는 포장도 하나 있고요. 근데 분명 관광지에 가면 환대를 하죠. 실제 살아야겠다고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게 다 환대로만 이어질 수 없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말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섬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만 가더라도 서울에서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어디 몸을 피할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바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제주는 그게 안 돼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옆에 생기면 경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친인척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하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이라면 그게 반갑지만은 그러니까 반갑지만 않겠다. 이런 게 배타적인 모습으로 더 강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아마 이 배타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시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괜당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괜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괜당이라는 게 저희들 예전에도 보면 뭐 혈연 중심으로 고량부 성씨로 시족 중심의 공동체로 시작을 했어요. 제주는 뭐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뭐 어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무슨 성씨 집성촌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강원도 출신이야, 부산 출신이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제주에서는 그냥 제주 출신인 거예요. 섬 출신들.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너 어디 출신이야? 제주 어디야? 어느 학교 나왔어? 그렇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게 뭐 다른 데서 없냐면 또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주는 그게 혈연 좀, 학연 예, 좀 도드라지죠. 좁다 보니까. 아, 그죠. 하나 한 명 두 명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그렇죠. 상황인데 아는 사람이죠. 뭐 이거를 굳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건너 아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다는데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일을 하면서 알게 되신 분, 그러다 보니 친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일관계 업무상 이제 거리를 두고 계신 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다 괜당이라고 보냐면 그러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성씨가 같다거나 뭐 아버지 쪽으로 뭐 친척 관계, 먼 친척 관계가 된다고 그때 좀 괜당이 되죠. 그럼 뭐 부탁을 할 때도 나 누구랑 좀 잘 아는데 땡땡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뭐 서울 같은 데 출장 갈 때도 그렇지만 저 누구 국장님 소개를 받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되고요. 이 괜당 문화가 부각이 된 게 정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뭐 지방자치나 이런 거 하면서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어야 이제 뭐 제주도를 이끈 수장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두드러져 버렸어요. 처음에 괜당 문화는 어떻게 보면 괜당 이코르 순우름이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 때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괜당 정치가 되는 거예요. 괜당 문화가 아니고 괜당 정치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한다. 이게 좀 위험한데 그게 이 경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 피가 섞였는데 모르는 남도 해주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죠. 외부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이게 괜당이라는 게 또 아까 삼촌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면 굉장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 삼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 어느 순간 본인도 삼촌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되면 이젠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삼촌이나 여자 말하는 삼촌이나 이런 개념은 그냥 저 어디 가면 아주머니 이모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괜당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친척 혈연 관계까지는 아니고 좀 가까운 이웃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이웃 정도가 그러니까 예전에 삼촌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친척에 가까운 삼촌이라는 호칭이었는데 지금 삼촌은 좀 부르기 편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아랫집 윗집 다 알고 저도 뭐 제사하고 나면 떡방 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울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집에 제사한다고 뭐 아파트 아래 위층에 떡 돌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문 닫으면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 사이인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촌이란 개념이 그 이웃에 조금 발전한 개념? 이웃의 발전한 게. 예. 내가 이웃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부른 호칭을 쓰게 됐다고 해서 이 괜당까지 기대를 하면 아마 괴리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정리하고 내가 이 삼촌에서 괜당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움직여야겠다고 하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괜당이 없는 사람들은 괜당을 만들려면 혈연 학연 지원밖에 없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까 그 삼촌 얘기를 드렸잖아요. 삼촌에서 더 가까워지면. 그래, 삼촌에서 더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동네에서 그러니까 왜 마을이 애를 키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을이 애를 키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마을에 정말 이 공동 육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 오늘은 누구 삼촌 집에 잠깐 가 있어 이해가 된다면 이건 괜당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애한테 오늘 누구 삼촌 집에 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사실 돼야 괜당이 되지 그 않을까.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연줄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만드는 관계. 거죠. 제주에서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열진 않지만 한 번 열면 한없이 품어주는 게 제주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좀 일찍 정착하신 분들 중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그 관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감시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시골에서 그렇죠. 어느 순간 그게 지나면 관심이란 걸 알 수 있는 게 적어도 뭔가 질문할 거리를 이분들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던데 뭐 했어? 라든가 뭐 샀는데 그 뭐해 먹으려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 애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가? 어디 갔어? 어디 보냈어? 이렇게 묻는 거리들을 찾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우리도 문 닫고 옆집에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옆집에 자꾸 이웃이 바뀌니까 아파트여서 어느 날 봤더니 얘가 셋인데 다음에 봤더니 좀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뭐 노부부가 계시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린애들로 바뀌어 있고 뭐 관계를 맺으려니 좀 애매하니까 하다못해 택배 하나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 정치 때문에 없는 괜당까지 만들어서 문제가 됐던 거지 괜당 문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없는 괜당을 만든다면 그게 꼭 어떤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서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괜당을 일부러 오셔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괜당이라는 게 진짜 가까운 친척 문화, 이웃 문화거든요. 굳이 때문에 이웃 사촌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괜당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 공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쪽에 일방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뭐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누구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실제 그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데 이제 타지에서 왔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정확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 같은 경우에 특히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진짜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어떤 지역이든 지역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제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완전히 섞어버린 공간이니까 그냥 뭐 진짜 막 이렇게 깨알같이 막 어디 연줄을 대고 하는 거 아니면 근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참 유연하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공적인 일 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합리화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좋은 거 있잖아요.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구분을 하나 지은 방법도 사실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건너 친척인데 뭐 예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그 피해자도 아는 사람, 사고를 낸 사람도 아는 사람. 그러니 이게 가가지고 어느 쪽 편도 들어줄 수도 없고 뭐 좀 난처해가지고 좀 곤란했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 일이 제주도엔 좀 많겠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근데 이게 그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뭐 별로 큰 내용이 아닌데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맞아요. 가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회사에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요. 혼자 개인적으로 처리하자니까 또 안 되는 일이고요. 다시 가서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뭐 누군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적절한 중재안을 찾아야 되죠. 방법을.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가끔은 재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그렇죠. 어떻게 될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아져 가는 게 아마 제가 하는 고민이
지금 제주에 이민 오신 분들, 그러니까 제주에 와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향도 떠나서 한 10년 있다 들어오면 낯설어요. 맞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드시는 거. 맞아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삼촌에서 이제 괜당까지 괜당으로 만들어질 수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거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참 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혈연학연 지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혈연이 우선이고, 뭐 학연이 그 다음이고, 뭐 지연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아는 사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아는 사이가 혈연보다도 더 깊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제가 여자다 보니까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혈연, 학연, 지연을 물어요. 너 뭐 그 성씨부터 시작해서 무슨 판이 어느 학교 나왔어?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다 물어보시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여자가 그렇죠. 혈연을 대자니 그걸- 저는 결혼한 여자니까 한국에서 여성 정치인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예, 그게 저는 그랬어요. 혈연을 연결시키자니 제 아버지 통해서 건너야 돼요. 하나.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학교도 제가 여자들이 사회생을 남자보다 빨리 하니까 학교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또 특히나 저는 고등학교도 거의 그러니까 5회 졸업이에요. 선배도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연결시킬 고리가 또 약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기가 또 힘들어져요. 이제 지연을 하려니까 저는 고향은 뭐 어딘데 태어나긴 여기서 여기서 자랐어요라고 말을 하면 이거 그러니까 뭔가 딱 걸리는 게 그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야. 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 털어내고 그럼 우리 양 친하게 다 지냅시다. 떼고 그냥 편하게 그러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주에 살려고 오신 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굳이 가서 이런저런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배타적이란 말 하도 듣고 오셔서 아예 조금 더 처음부터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가서 뭐 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따지면 뭐 가서 어느 학교 나오셔서 걸릴 데가 없잖아요. 그랬다고 뭐 신혼여행 어디 가셨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냥 공통적인 관심사 그냥 나는 제주에 와서 뭔가를 재배에 키우고 싶은데 농업을 하고 싶은데라든가 아니면 나는 커피에 관심이 있는데 제주 어느 커피숍을 가면 좋겠냐든가 그렇잖아요. 뭐 사진도 여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제주에 문화 공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렇게 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제주는 서울보다 떨어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화 공간 있어요. 그렇죠. 서울만큼은 거기도 아니겠죠. 서울이나. 예, 서울만큼은 아니겠죠. 제주 나름의 그 문화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제주의 서울 수준의 문화 공간이 있으면 그것도 웃길 노릇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야라고 인정을 여긴 제주야라고 인정을 하시고 오셔서 영화관 뭐 상영관이 많이 없어 불편해. 거꾸로 서울은 상영관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가서 뭐 맞아요. 차 세우고 이렇게 제주 그냥 가서 입장하고 볼 수 있는 영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뭐 제주 사람들은 말하기가 좋아져요. 근데 말하는 와중에 제주는 이것도 그렇죠. 없고 저것도 없고 말하기 맞아요. 시작하면 잔재밌죠. 언쟁이 시작되는 거. 그럼 너 여기 왜 왔니? 한쪽은 넌 여기 왜 왔니를 하는 거고 여기는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저렇게 틱틱대? 이러면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함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주에 오면 땅도 싸고 뭐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비싸. 정가잖아요, 저희들. 정찰제하고 있잖아요. 일부 조금 비싸긴 하겠죠. 정찰제하고 서울에서도 싼 데 찾아서 재래시장까지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제주에서 비싼 건 아닌데 제주는 비싸서라고 말을 하는 물가가 순간부터는 비싸다. 거리를 두시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밥값이 더 비싸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 가서 정말 뭐 주먹만한 이번에 뭐 동생이 밥을 사줘서 동생이 사주니까 먹었어요. 저는 그런 먹질 않아요. 너무 비싸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뭐 심지어 무슨 뭐 아웃도어 무슨 식당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도심 안에서 뭐 불을 캠핑식으로 맞아요. 밥을 네. 내가 미친 짓 아니냐고. 제주도에도 뭐 집 앞에만 나가도 누구나 다 맞아요. 하는 걸 뭐 돈 내고 저기 더운데 막 좁게 앉아가지고 네. 그것도 좋다고 서로 연기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요즘 인기라고. 요새 서울에서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도. 제주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 맞아요. 뭐 해수욕장 가거나 바로 산만 가도 뭐 그 텐트만 하나 치면 그냥 되잖아요. 동네 공터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빨리 편해지고 좋아져요. 근데 사실 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다 만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보면 크게 부류가 나뉘어요. 하나는 굉장히 나 여기까지 그냥 와서 혼자 살고 싶어. 자기만의 그런 영역만 두고 사람. 사시는 분 있어요. 예, 그런 부류가 사실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려고 막 하시지만 네. 이게 본인이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 그럼 지역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호흡이 안 맞아서 혼자 먼저 뛰세요. 그리고 지치죠. 먼저 지쳐서 제주 사람들은 제주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다고 접고 가시죠. 맞아요. 접고 가시거나 여기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러니까 다른 한 팀은 어떻게든 어울려 보려고 하고 틈새를 찾으시죠. 서로. 이게 뭐 날조 시절처럼 엮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들 입장에서 즐거워요. 이게 이렇게도 보는구나. 저렇게도 보는구나 하고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크게 세 개지 뭐 다른 부류들도 있겠죠. 맞아요. 다양하니까. 근데 제가 느낌은 그렇게 세 개를 봤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마찰도 굉장히 심해요. 본인이 또 힘들어요. 본인 제 생각엔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거리시다가 뭐 두신다거나 동네 사람들도 차만 왔다 갔다 해.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많죠. 요즘 뭐 제주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이 사업 새로 때문에 맞아요. 오셨다거나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분명히 제주의 지역성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촌 플러스 알파가 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아닌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주에 뭐 밴드가 있었는데 뭐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주에 이게 이 친구들이 이제 음악을 하면서 뭐 어디 지역 주민센터나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뭐 공연도 하고 음악 활동도 해주려고 했으나 언젠가 또 물어봤더니 또 나왔다는 거야. 안 맞아서 제주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굳이 다 타지에서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설득하거나 이게 소통하지 못하면 맞아요. 이 음악성이 맞지 않거나 여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여기서 소화를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데요. 책임질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제주는 배타죠. 그냥 지역으로 그렇죠. 지역성이 그래서 단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버릴 건데 이렇게 그런데. 해놓다가 가버릴 건데가 되는 거죠. 또 맞아요.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완성까지만 되지 이 완성 이후에까지 봐주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사업 관리 조치가 어떻게 되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유념해 두면서 뭐 사업 계획을 잡거나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공공미술,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했다. 완성을 잘 해놨어요. 근데 사업 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주 작가가 많지 않다 보니 뭐 외부 작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놓고 갔어요. 이걸 누가 다 관리를 하나요? 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지역 작가가 해줄 수도 있지만 작품들이 그렇듯이 색 하나만 바꾸도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 작가들이 자비를 들여서 와서 하기 그럼 좀 금방 어렵고. 그랬다고 그럼 지역에 관리할 사람을 둬야 돼? 그 인건비 누가 낼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물려서 생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제주는 배타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버리고 오시는 게 맞아요. 버리고 오시는 게 아마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직도 이제 읍면까지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요. 뭐 설명 막 하시죠. 만약에
괜당에 준하는 삼촌이었으면 더 쉽게 설명해 주셨겠죠. 야, 누구네 집 있지? 그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세 번째 집이야라고 설명해 주시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주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비 있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비 없이 그 동네 가서 집 찾아갈 정도가 돼야 네. 삼촌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식당에 앉아서 삼촌이라고 불러요.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데요? 근데 나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100명 됐으니까 제주도 사람 다 됐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나도 삼촌으로 불리나? 우리가 애들도 편하게 삼촌으로 대하고 있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아, 문화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선을 조금 이제 지역만이 통하는 어떤 선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가변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아까 이야기하다 언뜻 들었거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 선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느껴요. 네, 많이 그렇죠. 느끼는 게, 네. 저희들 뭐 1시간 거리. 야,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뭐가 멀어, 1시간. 멀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참은 멀어요. 거꾸로 서귀포에서 제주시 오는 1시간은 갈만한데,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1시간은 같은 1시간이라도 멀어요. 이게 아마 그 심리적인 거? 뭐 정서적인 공간 거리가 좀 있다라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좀 그 가변적일 수밖에 저하고 저희 여동생이 연년생이에요. 예. 근데 여동생은 대학 때부터 서울살이를 했어요. 예. 오래 가 있죠, 서울에. 근데 둘이 보는 거리 감각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이 자라는. 하물며 한 20년 가까이를 살을 부대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나 시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번에 왔는데 언니 어디 펜션 구해가지고 나 거기서 자다가 엄마랑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려고 해서 물어보면 1시간 거리인 거예요. 내가 거기 어떻게? 그러니까 집 근처에. 그러죠. 집 근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잖아 1시간인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주에서 태어난 애인데도. 말도 안 돼.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멀리까지? 네, 멀리까지.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하니까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 뭐 차 타고 왔다가 차 타고 1시간 제주시 와서 밥 먹고 다시 1시간 그러니까. 가냐? 근데 제가 또 서울 가면 맞아요. 왜 지하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 힘들어요. 막. 동생이 뛰자고 해요. 왜 다음 거 타면 되잖아 하면 그러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봐요. 근데 이 선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제주에 오면 뭐 기업에 계신 분이 제주에 와서 집을 구하시는데 뒤로는 한라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제주시까지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30분 이내에 40분 아니 30분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아예 목돈을 집을 사셨대요. 교래의 집을 사셨어요. 교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빵 터졌죠. 예. 교래? 그러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서울에 있을 때는 지하철 타고 1시간 반을 갔대요. 출퇴근하느라고. 교래 뭐 그렇게 보면 가깝죠. 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자연주택인데 응?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본인 발목을 잡으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역에 뭐 청년회 축구 대회를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 달려와 일하는 중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시간이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야죠. 이마저마해서 반차를 해야겠습니다. 다녀와라. 근데 중요한 것도 저희들 보내놓고 갔다가 와라죠. 갔다 서울에서는 또 가면 안 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갔다 와라 하면 갔다가 오든지 상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거리감인 거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거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공적인 거 하고 사적인 거 하고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언제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 와서 또 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런 게 빠지면 저희가 뭐 진짜 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뻔하니까. 근데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제 그 상사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용인하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용인을 못하는 상사하고 못하는 회사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과연 그거를 만약에 입주 기업이다. 입주 기업인데 그 제주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이거는 그 회사에다가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사실 딱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 사실 없고 이게 제주는 좁다 보니 부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공동체 관련된 취재 때문에 성미산을 잠깐 다녔거든요. 성미산 마을. 성미산 마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성미산 지키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힘겹게 그 노력도 하셨고 현재도 싸움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을 사람들이 자 밤낮 조를 짜가면서 나무 붙잡고 지키고 있을 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장이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은 거기가 있으나 못 가신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밤새 이러고 있는데 노래 부르고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너는 뭐냐? 이분은 아니야 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그랬다고 내가 생업을 포기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을 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 집 뭐 춤추는 숲이라고 영화가 다큐 영화 나오고 보면서 본인들은 어느 정도 힐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가 그랬었구나. 그때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때는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해도 저도 밑에 데리고 있는 후배 중에 이쁜 후배가 있고 안 이쁜 후배가 있겠죠. 업무상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애들한테 뭐 지시를 내리거나 이럴 때 일 분배라든가 아니면 야단을 칠 때도 수위가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후배 같은 경우는 남들 보면 아 니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 동기 같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미워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도 해요. 이게 차이가 나니까 난 아니야 나한테 똑같이 못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미산이 그렇게 풀어나갔던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아 이게 모두가 다 저는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성미산 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움직여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는 어김없이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표를 모두 다 따르냐면 지금 대표하시는 분은 아, 낮에 시간이 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자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사실 회사는 공동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니까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계속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풀어나가는 개별적으로 조금 풀어나가고 하는 게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제주에 와서 사투리가 굉장히 뭐 싸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세요? 경상도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듣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익숙해지면 되게 듣기 좋아요. 그쵸? 제주 사투리도 재밌어요. 예,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아, 제주도 말은 외계어 같고 뭐 외국어 같고 싸우는 소리 같아로만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해녀 할머니들 취재하면서 느낀 게 해녀 할머니들은 아 고된 일을 해서 본인들을 굉장히 그 일을 수치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무슨요? 그 당시 그 일을 해서 자기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집에 밭도 사고 집도 사고 하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세요. 근데 그 평가를 누가 내렸냐면 외부에서 부끄러워했을 거다, 수치스러웠을 거다. 왜?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잠수복이 없어서 거의 벗다시피 해서 작업을 하는 걸 남한테 보여주는 게 좋았을 리가 있냐.
하지만 지금 평가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여성이에요. 전문직 여성. 전문직업 맞아요. 전문 직업군이 타이버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평가 자체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할머니들 이렇게 고된 일 하시는데 힘드잖아. 10분 중에 한 8분은 아이고 그때는 물질하는 아이가 최고였죠. 자매가 있었고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얘는 혼자서 집안을 다 살릴 만큼 능력을 가진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물질을 같이 해요. 언니가 더 잘해. 그럼 언니를 훨씬 더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들어오면 엄마가 동생한테 언니 거 들어주지 너 뭐 했냐. 언니 작업하느라 힘들었는데 물질하느라 힘들었는데 언니 그 해봤던 거 이제 바다 갔다 오면 다 이제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동생한테 시켜. 너는 많이 못 해왔으니까 일 덜 한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랬던 분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치스럽게 여겼을 거다. 험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때 당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물질이란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잠수병이라 생겼던 시점 자체가 고무 보급된 이후거든요. 70년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잠수병 정도였어요. 그냥 그 다이버들이 겪는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잠수병이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질환은 그 퇴행성 질환이 굉장히 빨리 오고요. 심하게. 고무 옷을 입으니까 작업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전에는 한 5분 작업만 하고도 올라와서 몇십 분 쉬지 않으면 물에 다시 못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능력만 할 수만 있으면 1시간도 좋다. 그렇죠. 오래 하시다 보니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몸에 못 버티시는 거죠.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단순히 고된 물질 작업 때문에라고 뭉뚱그려서 보다 보니까 해녀에 대한 평가가 그게 직업군으로만 평가가 돼요. 그분들 노래도 하고 뭐 불통 문화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뒤처지는 거예요. 공동체 문화도 있고 상군. 그렇죠. 근데 모든 분들이 돈 벌려고 악착스럽게 살았다가 산 사람들인데 다 자기들 볼 거 다 해서 그 당시 농사 짓고 하신 분들은 일하고 돈을 안 버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고정관념에 이게 휩싸이게 되면 선견만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다 이게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게 돼요. 제주의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제주 오면 사람들 많은 분들 얘기하세요. 주변에 거기 사람들 배타적이라던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괜당 뭐 없으면 살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어느 정도 지내서 이제 자리 잡으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 다 둘러봐 주시고. 예, 뭐 어려운 일 부탁을 해도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의 대답만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하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제주에서는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이웃의 다시 이웃 문화가 부활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제주에 이주하면 또 마을로 많이 또 시골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이제 문화만큼 또 중요한 게 지역의 이제 경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제주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타 지역하고 조금 이렇게 그 독자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종속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농업 같은 경우에도 쌀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근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주 지역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들 제조업 기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2차 산업분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저희는 2차 산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매일 싸우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랑 비슷한데요. 개발해서 2차 산업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많이 만들어내면 일자리가 늘겠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 청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1차, 3차가 다 청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3차가. 예, 그렇죠. 1차, 3차가 다 제주에 깨끗한 자연 공간이 없었으면 제주까지 맞아요. 관광 안 오시겠죠. 지금 올해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주산 청정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팔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최고의 강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의미가 있고, 아니야. 우리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지역 견인할 어떤 노동력과 젊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수급 조절도 하고, 지역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현재는 청정 쪽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정 가끔 흔들리는 게 이 그렇죠. 청정과 이쪽 개발을 갔다. 같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긴 사실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첨단 산업이니 뭐니 한다고 하지만 뭐 여건이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자리를 잡기까지 이게 1, 2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첨단 산업단지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렇죠. 이게 1, 2년에 될 사업이 아닌데 당장 첨단 산업과학단지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기업 2-3개 들어오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길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일자리 빨리 만들 수 있는 쪽으로 쏠리게 돼요. 뭐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거기다가 제주도 늙어가잖아요. 그럼 요즘은 사실 20대, 30대보다 50대가 그 고용인구 동향을 보면 50대 취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가시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뭐 아르바이트 시장 가서 20대들하고 싸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주에 참 일자리 만들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보단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분들도 이제 자영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영을 하게 되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창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쟁을 창업이나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또 불확실한 상황이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깨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게스트하우스도 뭐 500개 이상 지금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펜션이 유행했을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게 또 한번 쫙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시장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주와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 안에 보석들을 끄집어내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서늘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도 왜 찍고 멀다고 안 가는 데를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 카페, 뭐 세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부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했죠. 마을을 좀 살게 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집다 보면 뭐 가시리도 그랬고요. 예전에 저도 가시리란 이름만 들어봤지 가시리가 거기에 있는지는 안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주한 사람들이 등잔 밑에 어두워서 몰랐던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리들을 많이 주셨죠.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찾아내 주신 분들도 있고 부분들도 있고. 근데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정말 할 게 없어. 기반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 기반 자체가 취약한 것을 개선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카페라든가, 그렇죠,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가시는 거죠. 이분들도 경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뭐를 특히나 제주는 관광 쪽은 지원받기도 좋아요. 네, 관광 산업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에 취재하다 알았지만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 늘면서 농어촌에 뭐 빈집 구하기 힘들어지고 땅값 올라가고, 덩달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늘었죠. 저희들 중간 이게 안내하시는. 그러니까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펜션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 구체화됐다는 얘기까지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드시는 게 이게 그러니까 협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 조사도 빨리 되고 굳이 그러니까 협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는 되는 일이 없어도 저희들 뭐 뭉치면 산다고 이게 뭉쳐졌을 때는 목소리 가거든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협회란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아까 삼촌들끼리 모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척의 삼촌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삼촌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서로 친하긴 해요. 뭉치긴 좀 힘들어요. 이 삼촌 이상인 형태의 이런 모임이 꾸려져야만이 또 본인들끼리 정보 공유도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밴드라고요. 그 농산물 중간에 전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전처리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 얘기가 자기는 기획 경영을 한다. 어떤 거를 자기한테 누가 의뢰를 와요.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당장 뭐가 필요한데 지역에 뭐 양배추가 필요한데 우린 양배추가 당장 없고 그럼 어디에 가서 물어보면 있을 거다. 거기서 양배추 해주죠. 여기 다음에 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저쪽에 또 나눠주는 거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이게 굳이 괜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기들 커뮤니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팀 몇 팀만 있어도 대형마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게스트하우스 피기를 힘들어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당장 이 도거나 이렇게 프랑스어 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 좀 어려우면 가능한 대로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또 가격 정보라든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게스트하우스만 대요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게 홍보 굉장히 잘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들이 그렇게 부각이 돼야 거기서도 또 걸러질 수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아까 500개 정도인데 500개 전부가 다 최상이냐면 그건 아니죠. 그 안에서 상중하가 나뉘게 되거든요. 만약에 하를 본 사람들은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뭐가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다면 구조적으로라도 이제 도태가 돼야 되는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 분들도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으나 귀찮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찮은 상황에서 간절한 걸 찾아야 성공한다고. 저 그게 정말 답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1차, 3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는데 1차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감귤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달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생물 중심으로 가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마을 같은 경우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 1차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보이는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이런 수치나 통계자를 이렇게 보면 1차 산업의 파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감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농정을 펼칠 때도 굉장히 이원적으로 가야 돼요. 감귤에 맞는 것, 다른 거에 맞는 것. 그러니까 아까 1차 산업 경쟁력이 있는데 1차 산업의 경쟁력이 감귤이다 하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감귤 잘해왔어요. 근데 그 감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에는 지금 많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저 이렇게 말하면 혼날지는 모르지만 감귤을 사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6월 정도만 고비만 넘기면 하우스밀러는 그 시기 고비만 넘기고 나면 사철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를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이게 규모를 만들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생산하는 거를 지금 생산량을 전부 다 소화시키기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지역 소비 패턴들 많이 달라지고 사실 구매 패턴들 보면 바나나가 자꾸 감귤을 이기잖아요. 서민 과일인데 감귤 싸고 맛있는 이었는데 이제 싸고 맛있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좋고 맛도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첨가가 완전히 되고 있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사고를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너무 이제까지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감귤농 정형화가 된 거죠. 감귤만 하면 제주에서는 감귤이 이런 식으로 형태로 아니 가공이나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해도 감귤값 적을 때는 가공용 감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을 때는 예, 또 처치를 처치 못하고 못해서 없을 때는 뭐 저희들이 뭐 길에 막 버린 거 사진 찍고 뭐 산에 버린 거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내는 작업들이 더 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죠. 사실 이 여러 고비를 겪으면서도 저희들 뭐 감귤원도 뭐 폐원도 해봐라, 뭐 2분의 1만도 해봐라, 뭐 이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많이 힘든데 겪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힘들어 봐야 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희들 지금 뭐 마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리가 힘들어요. 맞아요. 가격은 좋다고 하지만 네. 마늘 그 도매 시장에 갔을 때 안 사가잖아요, 상인들이. 그렇죠. 이게 좀 딜레마예요. 여기서 마늘 작황이 좋은데 작년도 가격이 좋아서 다들 저장해뒀던 거예요. 이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맹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우리 뭐 계속 농촌 활력화도 해야 되고 농촌도 뭐 의식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피땀 흘려 고생하셨으니까 제값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나 피땀 흘려 고생했으니 제값은 아니더라도 이만큼 가격은 다 쳐줘라고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값 받기 위한 노력까지도 농업인들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사실 있어요.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력하시잖아요. 안 팔리면 떨이도 하고 그 종업원들 다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뭐 문 닫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 빚을 내가지고 그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거 선택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이젠 개념 자체가 농업을 단순히 뭐 농사를 지어서 이게 아니고 이것도 경영 형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을 그러니까 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소규모 그러니까 집 작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뭘 하나 샀는데 지금 반을 사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파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요. 맞는 말씀. 네. 버리니까. 버리는 게 아까워져서.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거 사겠죠. 3분의 1 토막을 사도. 그 가격차 조금 나는 거는 감안하고 사게 돼요. 지금 저희가 1차 산업이 이제 내수론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자,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생물 바로 보내긴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동하는 동안에, 보내는 동안에, 예, 그렇죠. 그 로스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전 이번에 좀 재미있어요. 브로콜리 냉동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브로콜리가 이동하는 중에 파손도 굉장히 로스가 굉장히 많은데 또 선호를 한대요. 브로콜리를. 근데 특정 시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고 얘를 냉장고를 한도 끝도 없이 보관할 수도 없고 냉장 시설도 굉장히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냉동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기에 신선한 거 신선하게 먹어야지 냉동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뭐 꼭 필요한 시기에 뭐 브로콜리 샐러드만 먹고 싶은 사람한테 그게 딱 좋은 거예요. 어차피 삶아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생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씩만 생각을 바꿔도 마늘 다음 깐마늘 했었잖아요. 저희 당근, 세척 당근 나왔어요. 그렇죠. 세척 당근 이후에 토막낸 당근도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귤이 지금 뭐해서 상자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싼 과일 했을 때였고 10kg, 그렇죠. 15kg. 이게 15kg. 단순히 싼 과일을 넘어서 몸에 좋고 뭐 힐링할 수 있는 지역 로컬 푸드로 갔을 때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빨리 돼요. 지금은 감귤 가지고 우리 하는 게 음료하고 초콜릿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에 쓸 수 있는 게 더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빨리빨리 돼요.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량도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배분이 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저장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게 많이 생산됐을 때는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의해줄게. 그렇게 적정 수준을 맞춰준다면 만약에 적게 나와서 가격이 올라갈 때도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뭐 폐원하세요라는 다 다 갈아엎으세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속만 되어진다면 소비자들도 믿겠죠. 지금 감귤 가격이 이 가격인 게 맞다. 제주산 브로콜리가 이 가격인 거 맞아. 여기는 이렇게 돈 주고 먹어야 되는 게 맞아라고 인정을 할 수 있기까지 끌어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만큼 바뀌었다는데 뭐 소비자들 싼 가격으로라도 어떻게든 다 팔아버리면 되지. 지금 당장 돈 떨어. 이건 아니에요. 한 1, 2년 더 보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저도 그랬지. 약간 깐깐하고 영악해졌어요. 맞아요. 깐깐하고. 예. 깐깐해요. 깐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양 얘기해서 그런데 저 처음에 남양을 먹였었어요. 꼬마를 우유 살 때도 뭐 머리 좋아지는 우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했는데 지금 가면 안 사게 돼요. 반품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게 브랜드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여기 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죠. 제주산이라고 붙여온 농산물은 이건 안 열어봐도 맞아. 좋은 거야 라고 인식이 됐을 때가 가능한 거지.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대정 마늘이 좋아지면서 타 지역 가서 공판장 가서 대정 마늘이라고는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 안에서만 자꾸 보고 그렇죠. 뭐 어디 황토 감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맞아요. 가면 다 제주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아니할 말로 뭐 세부나무, 애월 브로콜리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예 차별화해서.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뭐 감귤 같은 경우도 이 연중으로 돌리면서 재배를 뭐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형태로라든가 그게 농가들이 협의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데 그 협의가 정말 힘들 테지만 그게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기획영농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 뭐 한족 FTA 해서 지금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여는 속도만 늦추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죠.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응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한은하고 그 발전연구원에서 그 한 내용을 잠깐 보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죠.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졌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그 선택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인구 전체가 그 정도의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 아니거든요. 전체 아직도 돈을 쓰는 소비계층이 전체 뭐 10%밖에 중국 인구 중에 그 10% 중에 상당수의 그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깃을 맞춰서 제주산 농산물을 거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값상에 들어오면 저희도 갈수록 수입 물량이 늘어나요. 농산물만이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점령을 했잖아요. 저희가 무역 수지 개선이 안 돼요. 제주만 가지고도. 이게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농산물, 뭐 물이라도 이런 것들 연결해서 가야겠죠. 근데 이거 갈 때 정말 벌크로 팔 건지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리가 뭐 처음 뭐 파파야 망고 들어왔을 때 용과 같은 것들 벌크로 안 했잖아. 다 리본맨 애들 샀잖아요. 그렇게 갈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인터뷰인데요. 이제 제주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제 그 제주에 계신 선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배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3 사건과 연루되어 제주에 온 사람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관광지 제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남도 분들, 그리고 현재 제주에 이주 붐을 타고 오는 사람들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세월별로 해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뀌면서도 또 어떤 생각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이주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성공한 예를 보면요. 가족이 다 온 경우, 애가 있는 경우 정착 굉장히 성공하기 좋아요. 집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주 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있을 사람들인가 아니면 잠깐 있다가 갈 사람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세요. 왜냐하면 섬이니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 이전까지 그랬어요. 2007년까지만 해도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가능하면 나가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묻죠. 애는 집은? 근데 집도 있고 애도 있다고 하면 마을 분들이 일찍 여시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불편해하시죠. 언제 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렇죠. 그거는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상처받기가 싫은데 내가 상처받기 싫은데 괜히 해줘가지고 뭐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들어오실 때 생각하실 분들이 이 제주 사투리는 쓰지만 제주에서 표준어 쓰시는 분들 억양 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제주도 사람인 거 구분 못해요. 못해요. 네, 맞아요. 사투리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동화를 잘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제주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셔요, 잘. 근데 어느 정도 남아 있겠죠.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안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도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얘기하지만 제주에 오는데 그게 본인들 스스로도 이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주하신다고 이민한다고 전혀 다른 자기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환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어떻게 사는지 살피고 주변에 가까이 지낼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정착하는 거지. 그러지 못하면 영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똑같아요. 제주에서도. 여기는 모든 게 다 세팅이 돼서 당신만 오면 돼요 하는 곳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가면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오세요. 그렇죠. 근데 막연히 힘든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 배타적이어서 어떻게 살아? 막연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쇼핑하고 이것저것 하기엔 제주가 정말 좋아요. 하다못해 뭐 동네 산책 가자. 그냥 밖에 나가면 다 관광지예요. 더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뭐 서울 같은데 노천 카페는 뭐 옆에 쓰레기 쌓여 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냈어요. 살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좋은 공간을 나누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도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선입견을 빨리 허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주하신 분들 보는 그러니까 좀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경영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지역에 녹아들어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일찍 정착하신 분들도 좀 알고 전혀 교류 없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찾아다니면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근데 공존하기 때문에 아직은 섞이지가 않아요. 또 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전하세요. 여기는 텃세가 너무 심해요. 솔직히 이건 저도 인정해요. 물어봐요. 제주 출신이 아니냐를 물어봐요. 심지어 행정기관에서조차. 근데 이게 이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흔히 말하는 먹튀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집 있어? 제주에 집 샀어?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주민등록 제주로 옮겼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니까 제주 출신은 아닌지 주민등록 제주도로 옮겼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주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순간부터 난 이제 사업하기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어도 주소지를 제주에 옮기고 제주에 세금을 냅니다라고 하면 그런 증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런 노력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제주에서 사업만 하시고 집은 서울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이런 경우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중국인 와서 다 부동산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기서 저희가 느끼는 건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거죠. 특히나 제주도로 주소지 옮겼을 경우에는 혜택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는데도 못 하시는 거는 노력을 안 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서울에 심지어 서울에서 다른 강원도 가서 뭐 어디 울산이나 부산 가서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을 거예요.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일단 부산 출신이라든가 부산에 주소지 있는 경우가 처리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 지역에.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제주의 문제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제가 뭐 오키나와나 뭐 최근에 가파도 가서도 잠깐 느낀 건데 제주도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불리한 것 중에 하나 있긴 있어요. 원재료 확보하기 힘들어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맞아요. 전 오키나와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뭐 자랑하잖아 동양의 하와이네. 동양의 하와이에 폐건물도 많고 개발도 잘 안 돼 있고 이게 뭐가 하와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조차도 그냥 하와이라고 말한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는 바다 건너서 기자재를 보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내는데 가파도에 파도 해가지고 파도 작년 태풍 때 훼손이 많이 되는데 빨리 복구가 안 됐던 것도 싣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시멘트니 뭐냐. 이런 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주라는 거에 걸리겠죠.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역에서 지역 기업에 대한 뭐 혜택이라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셔요. 그렇죠. 그런 부분 확실히 좀 그랬다고 제주도 중요할 것 사람들이 다 같아요.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전 절대 착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그냥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저 그 똑같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맞는 말씀. 작년에 그 제주에 이주한 사람이 4,000명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유가 계속 이렇게 이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주하신 분들 중에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사실 많으실 거고요. 맞아요. 네, 그분들이 저는 아마 숫자 중에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 후 특히나 제주 출신들은 귀향을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그거는 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확실히 많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빨리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아마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 주민등록 옮긴 사람들이 반 이상들 예, 많이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 여건 자리를 잡고 가 어떤 경우냐면 기존 가구에 편입하는 거죠. 기존 가구에 편입하거나 새 가구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따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나 이런 행정 자치단체 쪽에서도 저도 이제 최근에 분석자를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뭐 자영업이 늘고 뭐 이주를 많이 뭐 귀농 귀촌 많이 하고 제주 출신들은 애들 주변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좀 조기 퇴직하셔가지고 뭐 집에 주변에 사놓은 땅도 있고 고향집 근처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마 일하러 오신 분들은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 여기 이제 옮겨 오니까 뭐 다음이나 뭐 넥슨 뭐 이런 그런 분도 예, 그런 계시고. 분들 사실 계실 거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들 뭐 제가 알고 있는 뭐 최미남 작가 같은 경우는 나비 따라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비 박물관에 있다가 나비를 원 없이 볼 수 있어서 뭐 유종옥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말 때문에 맞아요. 말 때문에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 뭐 제외하고는 제주에 일자리가 있나요? 많이 없어요. 그랬다고 나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먹고 살래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그거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셔서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 몇몇 분 하시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냥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공간을 구해놓고 여기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많으셨었거든요. 만들기만 하셨던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생업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제주에서 할 게 없는데 어디도 자기들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진입이 안 되는데요. 맞아요. 저희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어디가 적정선이다, 뭐 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힘들고 이분들이 실패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맞아요. 정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려요. 본인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공유를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빨리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전환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실 제주도가 그런 거에 있어서 취약하지만 취약하다는 건 그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틈새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주 분들이 큰 그림만 그릴 줄 아시잖아요. 감귤 농사, 감귤 재배 가공하는 쪽은 조금 약하세요. 그렇죠. 예. 농산물 1차 저희 월동채소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상품에서 갈까 하는 부분은 좀 늦으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자리를 잡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농촌 체험 아까 저희 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런 체험 프로그램만 전문으로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룹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마을 주민들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게 뭐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까지 있다면 저희들이 농촌 체험에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또 많아지게 넓어지죠. 넓어지겠죠. 그럼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맞춰 가신다면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지만 아니면 돼요. 자리가 잡히면 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예 아마 그런 부분들 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그 양하경 선생님인가요? 그 여행 작가가 계신데 예. 그분이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해주세요. 양 누구요? 양하경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행 작가분. 예. 그분이 예 그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뭐 라오스라든가 이런데 여행을 대신 가주시는 거 신청을 받고. 예. 자 그렇다면 제주도 가능성이 있죠. 제주에 와서 뭐 여름 동안이라든가 뭐 아토피 치유라든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굉장히 바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저는 제주에선 가능하다고 봐요. 적어도 청학동처럼 무슨 그런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에 가면 한 며칠 동안 애들 뭐 방학 유학 같은. 그렇죠. 뭐 스마트폰 이런 중독 애들 해소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농촌관광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 그렇다면 저희들 필요해지는 게 생기잖아요. 전문 강사도 있어야 될 거고 애들 케어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로 해가지고 팀을 꾸리는 것도 뭐 인력 풀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전문 그룹이 있다면 저희들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틈새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만 있으면 가능하겠다. 그 호텔에 보면, 그러니까 그 유명 리조트들 보면 해외에 애들 프로그램을 따로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들 편히 놀라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저희도 이제 가족 단위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중국인 관광객들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은퇴하시고, 은퇴가.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제주도에. 그러면 이런 뭐 실버라는 얘기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실버 케어만 전문으로 하는 가이드 팀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분들은 속도가 빠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혹시나 이제 몸 불편하실 수도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케어. 혹시 방에 틀니나 이런 거 놓고 오지 않으셨나 하는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주는 그룹이 들어가면 되고요. 어린이들만 보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좋고요. 이런 식으로만 왜 연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로도 제주가 1등으로 뽑혔다고. 그렇죠. 예. 그냥 그럼 적어도 프로그램이 3개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 좀 영역을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주도에 특히나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장을 던져보시는 것도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답안은 없어요. 저희들도 취재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뭐 탑기사가 될지 100자짜리로 해서 될지 아예 쓰지 말고 던져버리라 소리 들지는 알 수 없어요. 일단은 가서 뒤져보고 이렇게. 맞아요. 예, 뒤져보고 뭐 엊그제도 저희 후배가 그래요. 저 오늘 아침에 3시간 넘게 이것만 취재했는데 왜 국장님 200자만 쓰라고 하시냐고. 그건 너희 판단은 그랬지만 국장님 생각하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감수해라.
내가 말해. 네가 오늘 1000자짜리 취재를 해왔다고 지면 1000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300자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늘 눈여겨 두고 움직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야. 그 전에도 사실 문화예술로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던데 제주도 오니까 갑자기 먹고 사라지면 그것도 웃기잖아. 아 이러면 또 혼날까요? 아니요. 아니 사실 그렇죠, 좀 맞아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저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언젠가 무슨 프로그램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와줄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못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뭐 적어도 그런 것들이 아마 제일 접근하기 쉬운 틈새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뭐 명품화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농촌 지역에서도. 그냥 그런 부분에서도 연결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요번 내일 모레 이제 오픈한 아라올레 같은 경우도요. 예. 파머스 마켓 하는 옆에 카페는 파머스 마켓. 예, 파머스 마켓 하는 옆에 카페는 또 다른 분이 하세요. 네. 이게 같이 작업해 주신 분은 제주 분이 아니세요. 건너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신 분이 일 도와서 뭐 카페 색칠도 다 하고 뭐. 네. 또 협업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농업경영인 연합회 뭐 이런 쪽에서도 또 제주 출신만이 아니고 이제 들어오시는 귀농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회원을 받아가지고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게 다 있어요. 여력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셔야 돼. 본인이 발품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걸가 많이 있는다고. 제주도에 오면 이거 한꺼번에 빵 하고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제주도에서 고전을 할 거다. 최소 1년은 각오하고 부대 끼시는 게 각오해. 부대 끼시는 게 아마 제일 좋고요. 예. 그러고 난 후에 평가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그러지도 않고 맞아요. 단순히 제주 못 올 곳이야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 많은 분들이 제주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그냥 맞아요. 보통 사람들 사는 좋은 곳이고 아마 도시보단 덜 딱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 아직까지도 뭐 시장 가서 삼촌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깎아주잖아요. 깎아주고. 예. 오늘 떨이니까 이거 다 갖고 가면 뭐 1,000원만 더 주고 다 갖고 가. 비만 할머니 보면 누구나 앉아가지고 그거 뭐 남은 것도 다 싸들고 사갖고 갈 정도로 인심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좋은 거 있어요. 또 이렇게 하도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바쁜 일만 없으면. 맞아요. 네, 그런 어디 분들 가서 뭐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주 뭐 안 친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다른 지역 가면 정말 관광지가 아닌 지역하고요. 관광지인 지역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죠. 심지어 전 가끔 강원도도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데 강원도 사투리도 굉장히 딱딱해요. 전 못 알아듣는 데다가 서비스가 우리처럼 좀 또 강원도 분들 저희가 조금 더 고품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관광지로는 관광지로는 훨씬 더 우리가 앞서 있어요. 강원도 가겠다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도 괜찮은 편. 그러니까 이게 선진 관광, 뭐 세계적인 관광지 수준까지는 못 미칠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잘한다, 뭐 이렇게 해라라고 말해주면서 끌고 가야지. 제주도 관광 친절도가 뭐 매집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리고 제주도만 놓고 비교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만 놓고 비교하면 사실 안 되는. 제주랑 다른 지역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있던 지역들에서도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아까 뭐 제주에 오셨던 분들 중에 다른 지역에 먼저 정착 한번 해보시다가 힘들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죠. 오히려 그쪽이 더 깡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표현은 하나는 고출을 했더니 하나 열리지도 않고 힘든데 누구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람도 몇 명 안 살고. 제주는 좋죠. 차 타고 30분이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제주는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귀농지역으로도 좀 좋은 곳이. 그러니까 그분이 자긴 당장 지금 정착이 아니더라도 좋다. 그리고 우스개로 서울에서는 원룸 하나 빌리지도 못할 돈에 제주도에 갔더니 이 옆에 삼촌이 얘기해줘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내 집도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당장 자기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제주는 불편하고 힘든 곳이라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제일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룹 중에 뭐 며느리도 있어요. 예, 제주도로 시집 온 며느리. 예, 제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시집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자꾸 여동생 얘기해서 그래. 저희 여동생이 그 종교가 좀 있는 그 집안에 가려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예, 그 과외도 받았어요. 성경 과외. 그러니까 웃을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근데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결혼식을 갔는데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그 결혼식 과정이 너무 뭐 뭔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앉으라고 하니까 앉고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고 축가도 그 학교 뭐 미션서클 중창단이 와서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박수는 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감안을 하시는 게 이주한 며느리 그 외국인 며느리들도 그러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분들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편안해지는 건데 너 왜 우리식으로 못해?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들이 베트남 음식 만들어 먹고 우리 같이 먹어주고 하는 거.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이색적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은 좋아를 하시는데 우리 집에는 그 뭐 향신료 냄새가 싫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싸움이 나는. 예, 진짜 1시간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 1시간 넘게 제주도의 또 경제에 대한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또 제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재밌게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면 그래도 뭐 이제 새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기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한테 용기의 말씀만 한 말씀 듣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그거 일단 생각하시고 내가 제주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지를 한번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제주에서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아마 제주살이가 편안해지실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제주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오시면 아마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으실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사람 사는 곳이에요. 치열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할까까지 고민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뭐 저도 남편하고 남편이 3년 정도 서울 발령 가서 떨어져 살 동안 서울에 가서 나도 서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계속했는데 제가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없더라고요. 1번 그랬고 두 번째는 나 서울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살 자신이 없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애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사는 걸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주 오시는 분들도 그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고민 하시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일 있을까? 할 수 있는 일 있을까?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그 거리 감각이라든가 이런 지역색이 좀 틀린데 이걸 어떻게 적응하지? 애들 학교 문제는? 예, 이것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오셔야 제주에 오는 제주라는 곳을 내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곳이라고 낙점하셨을 때 즐거워지실 거예요. 제주 와서 즐거워지셔야 돼요. 맞아요. 즐거워지시려고 왔는데 이게 맞아요. 즐거운 거리는 하나도 못 찾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도 있으면 즐거워져요. 그렇죠. 돈이 어떻게 되든 일단.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저는 같은 취미를 가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둘이 TV만 봐요. 번갈아 가면서 채널 바꾸는데 하고 싶은 거리가 애가 크고 나면 같이 공동의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를 같이 하시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그걸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제주하고 제주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적어도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있으면 그게 제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오늘 30탄을 맞이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조목조목 진짜 잘 짚어주셨고 특히 이주해서 틈새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재민일보 고미 경제부장님 모시고 인터뷰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